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적이요.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등 돌림당했던 기억이요. 열심히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일이요. 그리고 남들 눈치만 보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요. 저는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관계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죠.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15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발견한 인간 본성의 진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허상이 아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고 남은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지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착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진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분을 아시나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는 그런 분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정말 마음씨 좋은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분인데 정말 천사 같은 성격이셨어요.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을 못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부녀의 일을 거의 혼자 다 하셨어요. 회계 업무부터 시작해서 행사 준비 청소, 각종 민원 처리까지 정말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다른 부녀 회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굳이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김 여사님이 일을 조금이라도 늦게 처리하면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김 여사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시며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부녀의 업무를 처리하시고 주말에도 아파트 일로 바쁘게 지내셨어요.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김 여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죠. 그때서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님이 하던 일들을 아무도 할 줄 몰랐어요. 회계장부가 어디 있는지, 각종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행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부녀회는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김 여사님이 퇴원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님에게 의존해왔던 분들이 오히려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부녀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다고 말이죠.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가며 남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된 거니까요. 결국 김 여사님은 부녀의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 사이에서 항상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시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정작 나중에는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니체는 이런 상황을 이미 15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량함도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상대방을 망치고 자신도 상처받게 만든다고 말이죠.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선량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왜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절한 도움과 격려를 주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꾸 부탁을 해온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니체는 이것을 자기 존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설적이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무조건 예라고 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정말 내가 도와야 할 일인지, 내가 도와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둘째, 도움을 줄 때는 한계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대치를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서로 불편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베풀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베풀 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되 내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니체의 이런 가르침은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희생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혜롭게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지혜. 모든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쟁에 대한 니체의 깊은 통찰입니다. 저에게는 평생 절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우정을 나눠온 정말 소중한 친구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었어요. 저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절대 맞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를 설득하려고 각종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었고 친구도 자신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반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어요. 상대방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해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지능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어느 날 큰 말싸움을 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논쟁이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설득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논쟁에 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믿음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 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니체는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견에 반박할 필요도 없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가족 모임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때로는 정치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꼭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목소리도 높이고 열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대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더 알아보고 이야기해보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논쟁으로 번지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어요.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해도 굳이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방식이나 가족 내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말해야 하지만 그럴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또한 침묵의 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올 때 내가 침착함을 유지한다면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이런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준다. 둘째, 반박하고 싶어도 일단 3초 정도 멈춰서 생각한다. 셋째, 이 논쟁이 정말 필요한지 자문해 본다. 넷째,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히 넘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내 에너지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의 이런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세 번째, 지혜.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용기. 마지막으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이 있는 메시지는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웃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할머니라고 부르던 분인데 올해 80세가 되신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다른 또래 분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대부분의 동년배 분들이 자녀들 걱정하고 손자 손녀들 뒷바라지하며 사시는데 박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 대학교에 입학하셨어요.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창피하다고.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온갖 말을 다 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평생 궁금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배우겠냐고 하시면서 꿋꿋이 학교에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색하기도 하셨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박할머니를 좋아하셨어요. 4년 후 박할머니는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때 졸업식장에서 박할머니의 연설을 들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어왔는데 이제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배움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후 박 할머니는 대학원에도 진학하셨고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역사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남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학생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죠.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되려고 노력했고, 자녀를 키우면서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동창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죠.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삶일까요?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늦을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민 자체가 남의 기준에 자신과 가족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는데 왜 남과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는 취미나 관심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주변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도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자기 실현에는 때가 따로 없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평생 그림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니까 그림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냐고, 그냥 손자 손녀들이나 돌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니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 느끼는 즐거움이 정말 큽니다. 다른 수강생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인 셈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남은 인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평생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주변의 반발도 크고 본인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작은 관심사나 취미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문화센터나 동호회 같은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보자.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자.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까지 니체의 3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이런 철학적 통찰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족관계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말 내가 도와야 할 일인지, 내가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지 곰곰이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자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할 때 무조건 대신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죠.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꾸 부탁을 해온다면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두 번째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민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다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있군요. 그런데 요즘 손자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나 인터넷 댓글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아요. 온라인에서의 논쟁은 더욱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로, 자신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림, 음악, 운동, 독서, 여행 뭐든 좋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서로 격려받을 수 있고 새로운 자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옷차림이나 외모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보세요. 나이에 맞는 옷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무리하거나 지나칠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행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많이 가는 곳보다는 내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을 선택해 보세요.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나와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니체의 지혜가 주는 깊은 울림. 지금까지 니체의 세 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것은 니체가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50년 전에 살았지만 인간 본성에 변하지 않는 진실들을 발견했어요.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 논쟁으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진실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깊어요. 젊었을 때는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때 니체의 지혜가 큰 위로와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로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거든요. 또한 진정한 관계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가 남긴 수많은 명언들 중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되어라.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남들의 모습을 따라하며 살았는데 정작 나다운 모습은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 깊이 있는 기쁨을 원한다면 깊이 있는 슬픔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데 슬픔을 피하려고만 하면 진정한 기쁨도 느낄 수 없다는 의미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깊이를 더 실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사람들이 오늘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은 내일을 기다려라입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서면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과 희극과 비극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입니다. 인생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명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체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니체의 인간관계 철학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니체의 세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착한 마음도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은 나도 상대방도 망칠 수 있으니 현명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논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셋째,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나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통찰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또한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말이에요.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예전 습관대로 행동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부당한 부탁을 해올 때 정중하게 거절해보기,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 하나 시작해보기.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고.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진실들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들로 여러분과 계속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니체의 지혜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